안녕하세요. 종로TV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이 저 여기 앞으로 오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혹시 오늘 새로 네. 오신 아나운 네. 저희가 박물관에 갈 건데요. 그 박물관에 가기 전에 퀴즈를 풀어야만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 대표팀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네. 처음으로 출전한 올림픽이 14회 영국 올림픽이에요. 네. 그 해는 언제일까요? 뭐예요 이건? 보기요. 1번 1948년, 네. 2번 1950년, 1950년. 1950년. 땡. 뭐야? 1948년입니다. 48년이에요? 네. 아, 1948년에 영국 올림픽 때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선수들이 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네.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네. 2박 3일 동안 진행한 회담을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해는 언제일까요? 해를 맞추는 게 많군요. 요때. 1번. 어떡하지? 2000년도. 밀레니엄 때 2000년도. 2번은 2002년도. 이때 2002년도는 왠지 월드컵 때문에 정신 없었을 것 같고 네. 이때는 밀레니엄 그거니까 왠지 느낌이 이때 했을 것 같은데요? 2000년도? 네. 2000년도? 네. 2000년도 맞는 것 같아요. 전 저를 믿어요. 맞는 것 월드컵 때 대통령이 누구셨죠? 같아요. 이때다. 이거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땡! 틀렸어요. 피디님, 초면에 너무 네. 하시네요, 저한테.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도에 열렸습니다. 2000년도에. 그렇구나. 오늘 이게 네. 오늘 가는 박물관하고 관련이 있는 퀴즈인데요. 그럼 오늘 네. 진짜 보기 하나 드릴게요. 서쪽 직진 400m? 진짜 이제는 서쪽 직진 400m. 그럼 빨리 찾아가 볼래요. 갈게요. 아직 안 됐나? 왜 안 보이지? 뭐가? 좀 많이 거리신 것 같아요. 300m. 100m? 네. 왠지 좀 근데 그 옆에도 신문이 많네요. 그러네. 오늘 사실 갈 박물관은 신문 박물관이에요. 신문 박물관? 네, 신문에 대해서 네. 박물관처럼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을 갈 거거든요. 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신문박물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런 데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곳이에요? 네, 지금 와 계신 곳은요,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신문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신문박물관 프레시움입니다. 신문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요? 네, 그 안이 되게 궁금한데 저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으실까요? 같이 가보실까요? 네. 자, 우리 땅에서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탄생했던 순간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의 역사 코너인데요. 1883년부터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줄 가운데 있는 한성순보라는 저 신문은요, 우선은 제호의 뜻풀이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한성순보, 한성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서울의 옛 이름이죠. 한성, 경성, 한양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 한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순보의 뜻풀이 해볼게요. 순은요, 열흘 순자거든요. 그러면은 며칠에 한 번 발행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열흘에 한 번 발행됐던 뉴스인 거죠. 서울에서 열흘에 한 번 발행된 뉴스, 바로 한성순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근데 왜 처음에는 열흘에 한 번만 신문이 나와요?
당시에는 매일매일 발행해야 한다는 어떤 신문은 매일매일 그날의 소식을 발행한다라는 개념이 아직은 정착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져 있는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없었던 정보 전달 매체의 탄생이기 때문에 최초의 신문은 열흘에 한 번이 발행이 됐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전문이 한문이죠. 네. 그리고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이미지도 없고요. 아직은 광고도 보이지 네. 않습니다. 오늘날의 신문과 많은 차이가 정말 있죠. 정보 전달만 하는데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줄 첫 번째 보시면요. 네. 자, 저 제호는 문신립독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서 아, 그래요? 독립신문이라고 맞네요.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람객분들이 문신립독이라는 제호가 있었나 하지만 오른쪽에서 맞네요. 왼쪽으로 독립신문. 읽어줘야 되죠. 자, 그런데 아직도 글 쓰는 방향은 여전히 세로쓰기죠. 네. 근데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뭐죠? 띄어쓰기가 시행이 됩니다. 한문에는 없던 한글 신문에서 최초로 띄어쓰기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독립신문을 창간했던 사람은 서재필이라는 박사였는데요. 영문의 필요성을 일찍 깨닫고 독립신문은 최초의 한글신문, 최초의 영문판도 작성이 되는 신문이었고요. 최초로 나라에서 관리하는 기관지가 아닌 민영기관에서 발행하는 민영지이기도 했고요. 최초로 띄어쓰기도 있었던 신문입니다. 자, 제가 벌써 말씀드린 게 4가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문의 날이 바로 독립신문 창간일인 4월 7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1910에서 45년까지 35년간 한 시기로 묶여 있죠. 네. 자, 저 시기는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였죠. 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아무래도 자유가 없다 보니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겠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데 1920년 문화 통치기가 시작되면서 힘겹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자유 속에서 신문을 창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간지들이 창간을 하게 된 거죠. 오른쪽 아래 보면요. 3개의 교재가 나란히 있는데요. 굉장히 자그마하고 얇죠. 네. 근데 저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습니다. 과거에는 평생 살면서도 문자 해독 능력이 없는, 즉 문맹률이 높았죠. 네, 문맹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문자 보급 운동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문자와 문화를 계몽시키는 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거죠. 이 운동을 러시아어로 부르는 단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 익숙한 단어인데요.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은 이제 농촌 계몽과 문자 보급 운동으로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굉장히 크게 이끌어 나갔던 어떤 교육 문화 사업이었습니다. 아직도 안타깝게도 계속 일제 강점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확인해 볼 신문들이 조금 이 앞에서 봤던 신문들과는 다른 형태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흔적들 보이세요? 지저분하게 잉크가 좀 묻었다, 지워졌다, 묻었다, 지워졌다. 의도적인 거죠. 그래요? 자, 저거는 바로 기사 삭제 조치가 내려와서 기사 혹은 이미지가 그대로 실리지 못한 채 삭제돼서 이렇게 지저분한 잉크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이제 저게 바로 일제 강점의 그늘이었던 건데요. 이제 민간 신문을 통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협조적인 기사가 아니면 저렇게 삭제 조치가 내려지곤 했습니다. 자, 저 기사를 보시면요, 벽돌을 쌓아놓고 블럭블럭 신문을 인쇄한 것 같죠. 그래서 이 형태를 벽돌 신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금만 옆으로 이동해 보시면 1945년 드디어 해방.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는요, 이제 한꺼번에 창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우리도 숨통이 튀었다. 많은 신문사들이 창간을 하지만 사실상 아직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짧은 시간에 또 많이 폐간이 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신문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죠. 자, 이쪽 코너로 오니까 좀 분위기가 사뭇 좀 무겁고 어두워졌죠. 자, 단어들도 보면요, 통제, 검열, 그렇죠, 검열, 그다음에 언론 자유 수호 운동 등등. 자,
이 단어들만 보시더라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느 정도 시대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실제 유물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문 검열이라는 제목 옆에 신문 2장이 놓여 있는데 뭔가 지금 매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라는 검열받은 흔적이 그대로 노출된 신문의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문들은요, 1972년 10월 유신을 전후해서 신문 검열이 굉장히 엄격했던 한때의 모습인데요. 화재 기사 현재의 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매직으로 크게 써놨죠. 네. 화재 기사라는 거는 불이 났다라는 사건 보도 기사죠. 그런데 그런 기사는 크게 다룰수록 국민들이 동요되고 그렇죠. 불안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반으로 줄이자라는 의도로 지금 저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박정희 대통령 얼굴은 빨간 박스 처리가 되어 있죠. 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당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자, 마침 옆에 김일성형 사진이 있었는데 크기가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사진 이렇게 크기가 작게. 작으면 되겠어? 안 된다. 크게 키워라 라는 뜻으로 박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서로 바꿈이라고도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논조의 크기, 배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수정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신 곳은 신문과 사회 일면만 모아놓은 섹션인데요. 여기에 있는 게 그럼 다 일면. 예, 뒷면에 보이시는 지금 하얀색 패널들은 주요했던 일면들만 모아놓은 것들이고요. 이쪽 앞에 있는 아크릴 패널들은 모두 주요한 호해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호해가 어떤? 네, 그래서 호해라는 단어를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호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엑스트라 에디션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 발행하는 신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긴박하게 소식을 알려야 할 때 더 발행하는 신문을 이제 호외라고 부르죠. 쭉 이렇게 둘러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사망이라는 글자 보이시고요. 네. 시민회관에 큰 불이 났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또 여기 중공 뭐 어디 불시착.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피격 서거. 당연히 호해가 발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김일성 피격 사망이라는 것도 호해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간혹가다 긍정적인 뉴스로 이제 호해가 발행이 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달에 인간이 착륙했다, 내렸다. 그다음에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정도가 긍정적인 뉴스로 호해가 발행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해안포 공격이라고 하는 2010년도 이제 호해인데요. 이 이후에는 지금 전시가 안 되고 있죠. 2010년 이 호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발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호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지류로 호해를 발행하지 않고요. 디지털에 디지털 호해라고 아이콘을 깜빡깜빡 띄운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속보를 전달하지 더 이상 종이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기자의 방이라는 코너인데요. 네, 정말 기자의 방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코너죠. 뒤편 보시면요, 사진 기자들의 어떤 단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사진은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지금 3단, 4단 사다리를 타고요. 저렇게까지 해야 할 어떤 취재 큰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예, 그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사진 한 장이죠. 연출된 사진이 아니고 실제로 이 건물 옥상에서 어떤 사건 현장을 내려다보면서 취재하던 모습을 또 누군가가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진 기자들의 한 컷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신문 기자들의 단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표적인 사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타자기도 있고요, 텔레그래프도 있고요, 뭔가 송수신 기구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도 다 모바일로도 다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때그때 다 노트북으로 기자들이 소식을 전하는데요. 과거에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가장 빠른 시간에 정보, 이미지, 텍스트를 언론사까지 송고했을까요? 물론 어떻게 하지? 원시적으로 동물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혹시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벌써 새라는 것만 맞추셨어도 절반 이상 맞추신 건데요. 말도 물론 활용을 했었는데요. 새 중에서도 비둘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비둘기는
전서구라고 부르는 비둘기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문이죠. 자, 전은 전할 전자, 서는 편지 서자, 그리고 구는 비둘기 구자를 써서요. 전서구라고 부르는 비둘기를 훈련을 시켜서 이제 간단한 거리, 가까운 거리 정도는 훈련을 시켜서 몸에 묶어서 빠른 시간에 이제 송고를 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만화네요? 네. 만화. 자, 여기 노란색 벽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는 바로 다 신문 만화입니다. 여기 처음에 네. 만나보게 될 캐릭터 하나가 있는데요. 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군요. 예,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 만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름은 최멍텅입니다. 예, 친구들이 막 웃어요. 이 이름을 들으면. 그래서 제목도 멍텅구리 헛물켜기라고 해서요. 이제 외양은 멋지게 양복도 차려입고 이제 어떤 서구화된 뭐 이렇게 근대적으로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상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해프닝들, 이제 좌충우돌 겪는 해프닝들을 다룬 그러한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만화 캐릭터 최멍텅입니다. 사실은 이 만화 코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역사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코너들도 역사적 지식을 배경으로 하고 신문박물관을 둘러보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만 특히 신문 만화 코너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화 한 컷 혹은 네 컷으로 굉장히 함축적으로 당시 시대 상황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경제, 정치, 국제, 사회, 어떤 논평들의 어떤 포인트를 알고 있지 않다면 이 만화가 어떤 뜻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려는 건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뿌리를 빼다라고 하는 혹은 여기 놀란가슴 김규택이라는 이러한 이제 만화들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자, 이건 어떤 거 같으세요? 그림이 보일 듯 보일 듯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네, 검열 현장 그대로가 바로 신문에 실린 거죠.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알 듯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검열 당한 걸 그대로 싫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이랬었구나라는 걸 많은 메시지 없이도 바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만평도 실려 있습니다. 고바우 영감이라는 요 캐릭터 좀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이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심플하고요. 머리카락에 주목해주세요. 머리가 하나네. 머리카락이 하나죠. 네. 자, 이 머리카락 한 올로 40년을 삽니다. 네, 그래서 이 캐릭터는요, 신문 만화 캐릭터로 최장수 캐릭터라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습니다. 이 머리털 하나로 40년간 산 고바우 영감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굉장히 위트 있게 풍자했던 그러한 유명한 만화 캐릭터입니다. 신문 만화 코너는 이제 어른들, 부모님들, 어린이들도 같이 막 이제 하나하나 가장 즐겁게 보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가족들끼리 와도 너무 좋네요. 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다 본 건가요, 박물관을? 네, 저희 이제 박물관 다 둘러봤는데요. 처음 와보셨어요? 네, 처음 와봤는데요. 선생님 설명 듣고 나니까 제가 그냥 지금 보는 신문이 왜 이렇게 되는지 굉장히 흥미롭고 좀 재밌었어요. 네, 아마 유익하신 시간이었을 네, 굉장히 거라고 생각이 유익했습니다. 됩니다. 이제 저랑 네. 이제 리포터님이랑 네, 지금 이제 퀴즈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퀴즈 좀 출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퀴즈? 아, 네. 네, 첫 번째 퀴즈 나갈게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나팔자 인쇄 신문은 정답. 한성순보. 정답.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하루에 한 번 발행하는 신문으로 다루기 어려울 만큼 긴박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왜?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온라인 시설이 다 구축되어 있지 않았을 때 조금은 원시적인 방법이죠. 동물을 활용해서 원고와 이제 이미지를 송고했었죠. 그때 활용했던 동물, 자, 뭐라고 부를까요? 동물을 뭐라고 부르냐고요? 네. 동물만 기억나.
동물은 나도 알아. 네, 동물은 비둘기인데. 네, 비둘기. 맞습니다. 한문으로 해석이 되죠? 정답. 네. 구전조. 틀렸습니다. 전문 뭐 이런 건데 문전 뭐였지? 네, 전할 전자까지 그쵸, 정답이고요. 자, 두 분에게 똑같이 힌트 드렸고요. 초성만 힌트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전자 맞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초성은 서신을 주고받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죠. 전서구. 정답. 자, 봐드릴까요? 오.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솔직하게 때려주세요. 러시아어인데요. 네. 문자 보급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을 러시아어로 정답. 뜻하는 네 글자입니다. 분화도로. 맞아요? 분화로드. 정답입니다.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분화로드 맞죠? 예, 분화로드가 정답이에요.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독립신문 창간일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신문의 날로 매년 기리고 있는 일자는 몇 월 며칠일까요? 네. 저 압니다, 이거. 4월 7일. 예, 맞습니다. 짱! 맞습니다. 님 3개, 피디님 2개 맞추셨습니다. 승! 그래서 결과 제가 3대2로 이겼습니다. 네. 이겼죠. 뭐 있어요? 이기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진짜요? 어렸을 때 보면은 신문 일면 이렇게 딱 나오고 싶어하는 게 딱 어린이들의 심리잖아요. 제 심리기도 한데요. 그래요? 신문 1면 나오고 싶다. 신문 일면에 네. 실려보는 그런 아, 시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정말요? 여기서 네. 할 수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오, 좋은데요?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그럼 신문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좋다, 이거 좋다, 이거 괜찮다. 빨리. 아, 사진 촬영을 위해 여기 떴다. 촬영 5 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여기 되게 네. 신기하다. 이동할까요? 네네. 이동하시죠. 진짜 신기하다, 근데. 터치. 오, 신기해. 오. 기사도 작성해야 되나 봐요. 자. 조정을 해야 돼. 입력? 우와. 저 인쇄하게 누르면 될 것 같아요. 되는 건가? 신문등 인쇄하고 있대요. 와. 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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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짠. 괜찮죠?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뭔가 이 신문 박물관에 왔다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말 이 선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평소에 신문을 꽤 자주 읽는데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신문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는데요. 이곳에 오시면은 이렇게 짜잔 저처럼 신문 일면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이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곳 신문 박물관을 꼭 방문해 주세요.